도깨비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장터 한쪽 구석에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바닥은 위를 향해 펼쳐져 있었고 시선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을 따라갔다. 햇빛은 따가웠고 그늘은 다른 이들이 먼저 차지했다. 남자가 앉은 곳은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통로 옆이었다. 지나가는 이들이 가끔 남자를 발로 밀쳐냈다. 그의 이름은 한무진이었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거지, 저놈, 저것 정도로 불렀다. 무진도 자신을 소개할 일이 없었다. 이름을 말한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장터는 시끄러웠다. 곡식을 파는 상인의 외침, 생선 냄새, 아이들의 울음소리, 수레가 돌을 지나갈 때 나는 덜컹거림. 모든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소음이 되었다. 무진은 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때로는 누군가 동전 하나를 던져주기도 했다. 던진다는 표현이 맞았다.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던지고 가는 것이었다. 무진은 그것을 줍고 품 안에 넣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상대방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한 행인이 무진 앞을 지나가다 침을 뱉었다. 신발 앞에 침이 튀었다. 무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등으로 침을 닦아냈다. 행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 장터 반대편에서는 떡을 찌는 냄새가 흘러왔다. 무진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먹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배고픔은 언제나 거기 있었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무뎌졌을 뿐이었다. 무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저렸다. 오래 앉아 있으면 항상 그랬다. 무진은 장터를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무진을 피해 지나갔다. 무진의 옷은 해져 있었고 냄새가 났다. 씻을 곳도 씻을 이유도 없었다. 한 국밥집 앞을 지나칠 때였다.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무진은 멈춰섰다.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다. 그냥 냄새만 맡았다. 국물 냄새, 밥 냄새, 고기 냄새. 무진의 입에 침이 고였다. 그때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다. 여자는 무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다.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진은 다시 장터 속으로 사라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장터의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팔리지 않은 생선은 냄새가 더 심해졌고 과일은 시들었다. 무진은 다시 아까 그 자리로 돌아왔다.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었다. 밤이 되면 장터 근처 처마 밑에서 잤다. 추울 때는 짚을 모아 몸을 덮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얼어 죽지는 않았다. 장터가 텅 비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하나둘 떠났고 불빛도 하나씩 꺼졌다. 무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았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무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었다.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처마 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고 몸은 무거웠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끝났다. 내일도 똑같이 시작될 것이었다. 무진이 이 장터에 온 것은 몇 해 전이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세지 않았다. 그저 어느 날 이곳에 있었고 그 뒤로 계속 머물렀다. 떠날 이유도 머물 이유도 없었다. 그냥 있었다. 무진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 하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품팔이를 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돈을 벌었다. 무진도 아버지를 따라 바치를 거들었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삶이었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전염병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무진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동생이 열을 내며 앓았다. 며칠 뒤 어머니가, 그 다음은 아버지가 쓰러졌다. 무진은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약방은 문을 닫았고 의원은 마을을 떠났다. 동생이 먼저 죽었다. 작은 몸이 차갑게 식었다. 무진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울 기운도 없었다. 이틀 뒤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는 사흘을 더 버텼지만 결국 눈을 감았다. 무진은 혼자 남았다. 집안에는 시신 세 구가 있었고 무진은 그것을 묻을 힘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거두어 갔다. 어디에 묻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데려갔다. 무진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며칠을 그렇게 있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무진은 집을 나왔다. 돌아볼 생각은 없었다. 그냥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마을을 벗어나 길을 따라 걸었다. 다른 마을을 지나고 또 다른 길을 걸었다. 사람들을 만났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했지만 그뿐이었다. 처음에는 품팔이를 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허드레시를 했다. 품삯을 받아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무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집중하지 못했고 자주 멍하니 서 있었다. 주인들은 무진을 내쫓았다. 무진은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서도 똑같았다. 일을 구하고 잃고 다시 구하고 다시 잃었다. 그러다 무진은 아예 일을 구하지 않게 되었다. 구한들 오래 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대신 국어를 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손을 내미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며칠을 굶고 나니 그런 감정도 사라졌다. 손을 내밀면 가끔 누군가 돈을 주었다. 그것으로 밥을 사 먹었다. 밥을 먹으면 하루를 버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진은 여러 마을을 떠돌았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무진을 기억했다. 기억되면 더 이상 동전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무진은 옮겨 다녔다. 새로운 곳에 가면 다시 며칠은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이 장터에 온 것도 그런 과정이었다. 다른 마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곳으로 왔다. 장터는 컸다. 사람이 많았다. 무진은 여기서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랬다. 몇 해가 지났지만 무진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무진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한들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이 죽었고 무진은 혼자 남았고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무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면 되었다. 내일은 내일이 되면 다시 버티면 되었다. 밤이 깊었다. 무진은 처마 밑에 누워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무지는 별을 세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무지는 몸을 웅크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이었다. 무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무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다. 장터는 여전히 붐볐지만 무진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무진은 배고픔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일어서려 하면 어지러웠고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무진은 장터 구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가 다시 기울었다. 무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은 타들어갔다. 물을 마신 것도 하루가 넘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휘청거렸다. 한 발을 내딛고 다시 한 발을 내디뎠다. 처마 밑으로 가려 했지만 발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무진은 장터를 벗어나 마을 밖으로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이 나타났다. 무진은 그 길을 따라 걸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주변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와 무진의 발소리만 들렸다. 무진은 계속 걸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경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진은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숨이 가빠졌고 땀이 흘렀다. 하지만 무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산길은 어두웠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달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무진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손으로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섰다. 손바닥이 따가웠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얼마나 더 갔을까? 무진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빛은 선명해졌다. 작은 건물이 보였다. 암자였다. 무진은 그 앞까지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진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암자의 문은 닫혀 있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무진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두드릴 기운도 없었고 두드려서 뭘 어쩌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었다. 무진은 암자 앞 돌계단에 몸을 기댔다. 차가운 돌이 등에 닿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보였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이대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무진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모욕당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무진의 의식이 흐려졌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호흡이 느려졌다. 그때 암자의 문이 열렸다. 무진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눈을 뜨지 못했다. 누군가 무진 옆에 섰다. 발소리가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무진의 팔을 잡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진은 힘을 주지 못했다. 그냥 이끌리는 대로 움직였다.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진은 바닥에 눕혀졌다.
부드러운 것이 몸 아래 깔렸다. 잠시 기다리시오. 목소리가 멀어졌다. 무지는 눈을 감았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다시 누군가 다가왔다. 무진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입술에 무언가 닿았다. 따뜻한 액체였다. 물이었다. 무진은 천천히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느껴졌다. 한 모금, 두 모금.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천천히 드시오. 무진은 물을 다 마셨다. 그릇이 치워졌다. 다시 조용해졌다. 무진은 눈을 떴다. 희미한 촛불이 보였다. 그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스님이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다. 하얀 수염이 길게 내려와 있었다. 스님은 무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산속 작은 암자입니다. 이름은 청연함이라 하고 나는 이곳을 지키는 청연이라 합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갔다. 이불을 가져와 무진에게 덮어주었다. 오늘은 쉬시오. 내일 이야기합시다. 스님은 촛불을 끄고 자리를 떠났다. 암자 안이 어두워졌다. 무진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냥 잠들었다. 무진이 눈을 떴을 때 밖은 이미 환했다. 햇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무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방이었다.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끗한 자리가 깔려 있었다. 구석에는 낡은 경책 몇 권이 쌓여 있었다. 무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암자의 마당이 보였다. 작았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돌로 된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주변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고요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렸다. 청연 스님은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무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났습니까? 무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스님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평상으로 갔다. 앉으시오. 무진은 평상 한쪽에 앉았다. 스님도 반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스님은 무진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무진은 입을 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야 하나? 하지만 설명할 것도 없었다. 그냥 걷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스님이 먼저 말했다. 배가 고프시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무진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암자는 정말 작았다. 건물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몇 칸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낙엽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스님이 다시 나왔다. 손에 나무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스님은 그것을 무진 앞에 내려놓았다. 많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무진은 쟁반을 바라봤다. 밥에서 김이 올라왔다. 무진의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씹지 않고 삼켰다.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무지는 급하게 먹었다. 국물을 마셨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채웠다. 스님은 무진을 말리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지켜봤다. 무진은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김치도 국물도 남기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나왔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회복하시오. 며칠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며칠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몸 상태로는 산을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쉬다 가시오.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을 여기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스님은 무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일을 시키지도 대가를 말하지도 않았다. 그냥 쉬라고 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무진이 물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도움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스님은 손을 들어 무진을 멈췄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님은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쉬고 싶으면 방으로 들어가시오. 밖에 있고 싶으면 여기 있어도 됩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무진은 혼자 평상에 남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무진은 오랜만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배는 고프지 않았고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진은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무진은 여전히 평상에 앉아 있었다. 스님은 중간중간 나와서 무진을 확인했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무진은 스님의 모습을 바라봤다. 스님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암자 안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다. 바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움직였다. 저녁이 되었다. 스님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도 쟁반을 들고 있었다. 밥과 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무진은 또 밥을 받아 먹었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먹었다. 스님은 옆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저 밥을 먹고 국을 마셨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스님이 말했다. 내일부터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쟁반을 들고 일어났다. 무진도 따라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이 이미 펴져 있었다. 무진은 그 위에 누웠다. 오늘도 따뜻했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잠이 쉽게 왔다. 무진은 며칠을 암자에서 보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스님이 주는 밥을 먹고 마당을 걸어 다니거나 평상에 앉아 있었다. 스님은 무진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무진도 스님에게 특별히 묻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사흘째 되는 날, 무진은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봤다. 무진은 다가갔다. 제가 하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예. 이제 괜찮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무진에게 건넸다. 무진은 빗자루를 받아 들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이 없었다.
빗자루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하니 할만했다. 낙엽이 한쪽으로 모였다. 무지는 그것을 쓸어 담았다. 스님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을 기르러 갔다. 무지는 마당을 다 쓸고 빗자루를 제자리에 두었다. 땀이 났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인 것이었다.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무지는 우물가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저녁이 되었다. 무진과 스님은 평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도 말이 없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무진이 입을 열었다. 스님, 말씀하시오. 저는 무진은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스님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무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여기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남을 수 있습니다. 무지는 스님을 바라봤다. 하지만 자기 삶까지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은 계속 말했다. 그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대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대는 자기 삶마저 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선택한 것입니다. 무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혼자 남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무진의 눈에 무언가 맺혔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삶을 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삶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내일도 살겠다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대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바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스님은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무지는 혼자 평상에 남았다.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자기 삶까지 내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지는 그 말을 되뇌었다. 자신이 삶을 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무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었다. 무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무지는 오랜만에 별을 제대로 봤다. 예전에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소원을 빈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지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자기 삶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스님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무지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 위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스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무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다음 날 아침 무지는 일찍 일어났다. 스님보다 먼저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다.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스님이 나왔을 때 마당은 이미 깨끗했다. 스님은 무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 잠이 깼습니다.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무진은 평상에 앉아 기다렸다. 오늘은 다른 느낌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무언가 달랐다. 무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달랐다. 이틀 뒤 무진은 스님에게 말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스님은 놀라지 않았다. 몸은 괜찮습니까? 예. 이제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장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무진을 바라봤다. 장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진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스님은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무진에게 건넸다. 많지는 않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진은 보따리를 받았다. 안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몇 푼의 돈이 들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무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무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기억하시오. 자기 삶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무진은 암자를 떠났다. 산길을 내려갔다. 올라올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진은 뒤를 돌아봤다. 암자가 보였다. 스님은 마당에 서서 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스님도 손을 들었다. 무진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상인들의 외침,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진이 떠나기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무진은 달랐다. 예전처럼 구석에 쪼그리고 앉지 않았다.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구걸을 하지 않겠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무진은 장터 한쪽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봤다. 곡식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있었다. 힘들어 보였다. 무진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한 남자가 가마니를 들다가 허리를 펴고 땀을 닦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무진의 옷은 여전히 낡았고 몸도 말라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됐네. 자네가 뭘 도와? 무진은 물러나지 않았다. 힘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품삯 줄 돈 없네. 그냥 가게.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공짜로. 왜?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까이 다가가 가만히 하나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무진의 팔이 떨렸지만 버텼다. 수레까지 옮겨 씌웠다.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진은 다시 돌아와 또 다른 가마니를 들었다. 야, 진짜 하려고? 무진은 대답 대신 가마니를 옮겼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도 다시 가마니를 들었다. 둘이서 일하니 속도가 빨라졌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모든 가마니가 수레에 실렸다. 남자는 수레를 끌고 가려다 멈춰 섰다. 주머니에서 동전 몇 푼을 꺼냈다. 여기. 무진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랬으면 받아야지. 다음에 또 일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자는 무진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더 말하지 않고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름이 뭔가? 한무진입니다. 나는 김서방이라고 하네. 다음에 일 있으면 찾아보지 뭐. 남자는 수레를 끌고 떠났다. 무진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땀이 흘렀고 팔이 아팠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무언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진은 장터를 계속 돌아다녔다. 다른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다. 어떤 이는 무진을 거절했다.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하지만 무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다. 이틀째 되는 날, 무진은 과일 장수 앞을 지나갔다. 늙은 할머니가 과일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려다 휘청거렸다. 무진은 달려가 상자를 받쳤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무진을 봤다. 누구신가? 그냥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저 구석으로. 무진은 상자를 들어 옮겼다. 할머니가 가리키는 대로 상자들을 정리했다. 일을 마치고 나니 할머니가 사과 하나를 내밀었다. 수고했네. 무진은 사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뭔가? 한무진입니다. 내일도 오겠나? 매일 아침 정리할 게 있는데.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겠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진은 사과를 들고 자리를 떠났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오랜만에 먹는 과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무진은 매일 아침 할머니의 가게로 갔다. 상자를 옮기고 과일을 정리했다. 할머니는 매번 과일 하나씩을 무진에게 주었다. 무진은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다. 김서방도 가끔 무진을 불렀다. 짐을 나르는 일이었다. 품삯은 적었지만 무진은 받았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장터 사람들은 무진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상하게 여겼다. 거지가 갑자기 일을 한다고 하니 이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진은 꾸준히 나타났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일은 묵묵히 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무진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친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하는 사람 정도로 여겼다. 무진은 여전히 장터 근처 처마 밑에서 잤다. 집은 없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얼굴을 씻고 할 일을 찾아 나섰다. 저녁이 되면 번 돈으로 밥을 사 먹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무진은 국밥집 앞을 지나갔다. 며칠 전 그 여자가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걸레가 아니라 빈 그릇을 들고 있었다. 무진과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무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일하신다면서요? 무진은 놀랐다. 여자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신다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국밥집 안을 가리켰다. 배고프시면 들어오세요. 한 그릇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공짜예요. 그냥 드세요. 무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무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국밥집이었다. 테이블 몇 개와 의자가 전부였다. 무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여자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다. 천천히 드세요. 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다. 무진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마셨다. 뜨거웠지만 맛있었다. 무진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여자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무지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여자가 다가왔다. 이름이 뭐예요? 한무진입니다. 저는 윤소명이에요. 여기서 일해요. 알겠습니다. 또 오세요. 가끔은 공짜로 드릴게요. 무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다. 윤소명. 무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일은 자주 끊겼다. 김서방은 매일 짐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할머니의 가게도 비가 오면 문을 닫았다. 무지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무진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일을 맡겼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며칠을 굶었다. 무진은 암자에서 받은 보따리의 밥을 아껴 먹었지만 이제 바닥이 났다. 돈도 거의 없었다. 무진은 다시 배고픔과 마주했다.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다. 속이 비고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진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밤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무진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자기 삶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무진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을 하려 해도 일이 없었다. 먹으려 해도 먹을 것이 없었다. 무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무진은 생각했다. 스님의 말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무진은 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앉아 있었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배고픔이 잠을 방해했다. 한밤중이었다. 무진은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떴다. 윤소명이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무진은 몸을 일으켰다. 예. 윤소명은 손에 든 것을 내밀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였다. 남은 밥이에요. 버릴 거라서 가져왔어요. 무진은 받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버릴 건데 왜요? 그냥 드세요. 윤소명은 보자기를 무진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추우니까 얼른 드세요. 윤소명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무진은 보자기를 바라봤다. 천천히 풀었다. 안에는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다. 따뜻했다. 무진은 손으로 밥을 집어 먹었다. 눈물이 났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무진은 밥을 다 먹었다. 보자기를 접어 품에 넣었다. 내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일찍 일어나 윤소명의 국밥집으로 갔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무진은 문 앞에 보자기를 두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윤소명이 나왔다. 벌써 왔어요? 보자기 돌려드리려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안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받았습니다. 윤소명은 보자기를 받았다. 오늘 일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해요. 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요? 설거지랑 청소 같은 거요. 품삯은 많이 못 드리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무진은 망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알죠. 일단 해봐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소명은 무진을 안으로 들였다. 국밥집은 아직 손님이 없었다. 윤소명은 무진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일단 설거지부터 해요. 어제 남은 그릇들이에요. 무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물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릇을 하나씩 깨끗이 닦았다.
윤소명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국밥집에 김이 가득 찼다. 해가 올랐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윤소명은 국밥을 내오고 무지는 빈 그릇을 치우고 씻었다. 바쁘게 움직였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다. 무지는 쉬지 않고 일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한산해졌다. 윤소명은 무진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왔다. 드세요. 무진은 받았다. 감사합니다. 품삯은 저녁에 드릴게요. 무진은 국밥을 먹었다. 따뜻했다. 무진은 윤소명을 바라봤다. 윤소명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무진은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하겠습니다. 윤소명은 돌아봤다. 괜찮아요. 쉬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진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이어받았다. 윤소명은 잠시 무진을 보다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릇을 씻었다. 윤소명은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다. 둘은 말없이 일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웠다. 며칠이 지났다. 무진은 매일 윤소명의 국밥집에서 일했다. 설거지, 청소, 장작 패기, 물 깃기.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윤소명은 무진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것만 말했다. 무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무언가 쌓여가고 있었다. 신뢰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국밥집 주인이 무진을 불렀다. 윤소명의 아버지였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고 말수가 적었다. 자네가 요즘 여기서 일한다지? 예. 소명이가 자네 이야기를 했네. 열심히 한다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작 패는 일 말이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힘든 일이야. 매일 해야 하고 양도 많아. 괜찮습니다. 주인은 무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해보게. 품삯은 따로 주겠네. 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무진은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국밥집 뒤편에 나무 더미가 쌓여 있었다. 무진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갰다. 처음에는 제대로 맞지 않았다. 도끼가 나무를 비껴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하니 요령이 생겼다. 도끼를 올렸다 내리치는 각도, 힘을 주는 타이밍. 하나씩 익혀갔다. 장작 패는 일은 힘들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아물고 다시 터졌다. 무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했다. 매일 아침 도끼를 들고 저녁까지 나무를 쪼갰다. 설거지도 계속했다. 윤소명이 많이 바쁠 때는 손님 상대도 거들었다. 장터 사람들은 무진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거지였지만 이제는 국밥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시당하지도 않았다. 무진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무진이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국밥집으로 들어왔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 목소리가 컸고 웃음소리가 거칠었다. 무진은 계속 장작을 팼다. 하지만 안에서 소란이 들렸다. 야, 국밥 이거 뭐야? 고기가 왜 이렇게 없어? 죄송합니다. 곧 더 넣어드릴게요. 윤소명의 목소리였다. 무진은 도끼를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봤다. 남자 하나가 윤소명의 팔을 잡고 있었다. 더 넣어. 지금 당장 가져와.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소명이 팔을 빼려 했지만 남자는 놓지 않았다. 무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손을 놓으십시오. 남자들이 무진을 봤다. 한 남자가 비웃었다. 넌 누군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남자는 윤소명의 팔을 놓지 않았다.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무진은 한 걸음 다가갔다. 손님이면 손님답게 행동하십시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덩치가 컸다. 무진보다 한 뼘은 컸다. 뭐,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손을 놓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남자는 무진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무진은 남자의 손을 잡았다. 힘을 주어 떼어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진은 조용히 말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남자는 화를 내며 주먹을 들었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주먹이 무진의 얼굴에 닿았다. 무진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입술이 터졌다. 피가 흘렀다. 무진은 남자를 똑바로 봤다. 나가십시오. 남자는 다시 주먹을 들었다. 그때 주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뭐 하는 짓들이야. 주인의 목소리가 컸다. 남자들은 주인을 봤다. 주인은 남자들을 노려봤다. 당장 나가.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한 남자가 무진을 지나치며 어깨를 부딪혔다. 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무진은 몸의 긴장을 풀었다. 윤소명이 무진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예. 입술이. 윤소명은 행주를 가져와 무진의 입술을 닦아줬다. 무진은 가만히 있었다. 윤소명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윤소명이 물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윤소명은 무진을 바라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인이 무진에게 다가왔다. 잘했네. 저런 놈들은 세게 나가야 해.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없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주인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오늘 품삯이야. 더 줘야 하는데 이것밖에 없네. 무진은 돈을 받았다. 충분합니다. 주인은 무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일도 오게. 주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윤소명도 따라 들어가려다가 무진을 돌아봤다. 진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윤소명은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들어가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소명이 안으로 들어간 뒤 무진은 밖으로 나갔다. 뒤편으로 가서 우물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다. 입술이 따가웠다. 무진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예전과는 달랐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 달랐다. 무진은 다시 장작 패는 곳으로 돌아갔다. 도끼를 들어 올렸다. 내리쳤다. 나무가 쪼개졌다. 무진은 계속 장작을 팼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무진은 도끼를 내려놓고 장작을 정리했다. 그리고 국밥집을 떠났다. 장터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무진은 걸으며 생각했다. 스님의 말이 맞았다. 자기 삶을 내버리지 않기로 한 것. 그것이 무언가를 바꿨다.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집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무진은 더 이상 떠도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 하는 사람이 되었다. 무지는 처마 밑에 도착했다. 자리에 누웠다. 오늘도 피곤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무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일이 있을 것이었다. 무지는 그것을 기대하며 잠들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왔다. 무지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했다. 이제는 장작 패는 일뿐만 아니라 재료를 사러 가는 일도 맡았다. 주인은 무진을 신뢰했다. 돈을 맡겨도 정확히 계산해서 돌아왔고 물건을 고를 때도 신중했다. 무진은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품삯을 받았다. 돈이 조금씩 모였다. 많지는 않았지만 무진에게는 처음 가져본 돈이었다. 무진은 그 돈을 1,000조각에 싸서 품에 넣고 다녔다. 쓸 일은 별로 없었다. 옷을 사거나 신을 사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무진은 그것마저 아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다. 윤소명과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다. 무진이 장작을 패면 윤소명은 빨래를 했다. 무진이 설거지를 하면 윤소명은 옆에서 그릇을 닦았다.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어느 날 윤소명이 무진에게 물었다. 무진 씨는 가족이 없어요? 무진은 장작을 패다가 멈췄다.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예. 윤소명은 잠시 침묵했다. 외롭지 않아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외로운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혼자였을 뿐이었다. 가끔은 외로워요. 윤소명이 말했다. 저도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계시지만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가끔 외로워요. 무진은 윤소명을 봤다. 윤소명은 빨래를 개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조금 슬펐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윤소명이 말을 이었다. 손님들도 오고 무진 씨도 있고 혼자가 아니니까요. 무진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윤소명은 들었다. 윤소명은 미소 지었다. 그렇죠. 그날 이후로 무진과 윤소명은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여전히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편해졌다. 무진은 소명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봄꽃, 맑은 날씨, 달콤한 떡. 소명도 무진에 대해 알아갔다. 무진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하지만 듣는 것은 잘한다는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 어느 날 저녁 무진이 장터를 지나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진은 가까이 다가갔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했다.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무진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숨은 쉬고 있었다. 그냥 취해서 쓰러진 것이었다. 무진은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남자를 등에 업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미쳤나? 술 취한 놈 왜 업고 가? 무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를 데리고 근처 처마 밑으로 갔다. 남자를 내려놓고 옆구리를 돌려 눕혔다. 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무진은 남자 옆에 물 한 바가지를 두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이 국밥집으로 가는데 누군가 불렀다. 저기요. 돌아보니 어제 그 남자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깨어 있었다. 어제 저를 도와주셨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무진은 손을 들어 막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남자는 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며칠 뒤 국밥집에 그 남자가 찾아왔다. 무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무진을 보고 다가왔다.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예. 저는 이 장터에서 곡식 장사를 합니다. 이름은 박진우라고 합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혹시 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일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명함 대신 작은 종이 쪽지에 자신의 가게 위치를 적어 무진에게 건넸다. 그래도 가지고 계십시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진은 종이를 받았다. 박진우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고 떠났다. 윤소명이 무진에게 다가왔다. 친구예요? 아닙니다. 그냥 도와준 사람입니다. 착하시네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소명은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무진은 땀을 흘리며 일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설거지를 했다. 윤소명도 바빴다. 더울수록 국밥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 대신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냉국, 국수, 막걸리. 주인과 윤소명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무진도 거들었다. 연을 삶고 그릇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하지만 윤소명이 옆에서 알려줬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진은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떠나고 무진과 윤소명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윤소명이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오늘 정말 더웠죠. 무진 씨는 더운 거 잘 참으시네요. 저는 못 참겠던데. 익숙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 하셨어요?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럼 뭐 하셨어요? 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윤소명은 무진의 표정을 보고 말을 바꿨다. 아,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무진은 천천히 말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떠돌았습니다. 윤소명은 무진을 바라봤다. 힘들었겠어요.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무진은 윤소명을 봤다.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윤소명은 미소 지었다. 좋은 게 다른 거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났다. 윤소명이 다시 말했다. 저도 무진 씨 오고 나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일이 수월해졌어요. 혼자 할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덜 외로워요. 윤소명의 목소리가 작았다. 무진은 윤소명을 봤다. 윤소명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진은 입을 열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윤소명이 무진을 봤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소명이 먼저 웃었다. 그럼 됐네요. 무진도 작게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미소였다. 그날 밤 무진은 처마 밑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윤소명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다. 덜 외로워요. 무진도 그랬다.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언가 기대되는 것이 생겼다. 국밥집에 가는 것, 윤소명을 보는 것, 함께 일하는 것. 그것들이 무진의 하루를 채웠다. 무진은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자기 삶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무진은 이제 그 말을 이해했다. 삶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사람, 일, 장소.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삶은 의미를 가졌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국밥집에 갈 것이었다. 윤소명을 볼 것이었다. 함께 일할 것이었다. 무진은 그것을 기대하며 잠들었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무진은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했다. 이제는 주인이 없어도 가게를 열 수 있었다.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 지피고 국을 끓였다. 윤소명과 함께였다. 둘은 말없이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무진은 더 이상 처마 밑에서 자지 않았다. 주인이 국밥집 뒤편에 작은 방을 마련해줬다.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만 무진에게는 충분했다.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아줬다. 무진은 그곳에서 잤다.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무진은 더 이상 떠돌지 않았다. 장터가 무진의 터전이 되었다. 사람들은 무진을 알았다. 국밥집 무진이라고 불렀다. 무진은 그 이름이 나쁘지 않았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생긴 것이었다. 어느 날 청년 스님이 장터에 나타났다. 무진은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스님이 들어왔다. 무진은 손을 멈추고 스님을 봤다. 스님은 무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오래간만입니다. 무진은 황급히 손을 닦고 스님에게 다가갔다. 깊게 절했다. 스님, 일어나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입니다. 스님은 무진을 위아래로 살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눈빛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입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님은 자리에 앉았다. 국밥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다. 윤소명에게 말했다. 특별한 손님입니다. 제일 좋은 국밥으로 해 주십시오. 윤소명은 무진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다. 무진은 그것을 스님 앞에 내려놓았다. 드십시오. 스님은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용히 먹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내려놓았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은 무진을 바라봤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말을. 예. 잊지 않았습니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벌써요? 예. 할 일이 있습니다. 무진은 아쉬웠지만 붙잡지 않았다. 스님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스님이 돌아서기 전에 말했다. 그대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대가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스님은 무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앞으로도 그 선택을 계속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은 장터를 떠났다. 무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스님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무진은 국밥집으로 돌아왔다. 윤소명이 물었다. 누구셨어요? 은인입니다. 어떤 은인이요?
무진은 잠시 생각했다. 제 삶을 다시 찾게 해주신 분입니다. 윤소명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미소 지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은 계속되었다. 손님이 오고 국밥을 내고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해가 지고 손님이 떠나고 문을 닫았다. 무진과 윤소명은 마당에 앉아 잠시 쉬었다. 피곤하죠? 윤소명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엄청 바빴잖아요. 무진은 웃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윤소명은 무진을 바라봤다. 무진 씨는 정말 변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텅 빈 사람 같았어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뭔가 가득 찬 것 같아요. 무진은 윤소명을 봤다. 가득 찬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뭐로요? 무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국밥집 마당, 장작더미,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윤소명. 이런 것들로요. 윤소명은 따라서 주변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 저도 포함되는 거네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답이었다. 윤소명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었다. 무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무진에게는 성과 같았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스님을 만난 것, 윤소명과 나눈 대화, 손님들의 얼굴. 모든 것이 무진의 하루를 채웠다. 무진은 생각했다. 성공한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진 것은 별로 없었다. 돈도 많지 않고 신분도 낮았다. 하지만 무진은 만족했다.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었다. 매일 선택하고 있었다. 오늘을 살겠다고, 내일도 살겠다고. 무진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별이 보였다. 예전에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이제는 빌 게 없었다. 지금이 충분했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일찍 일어났다. 국밥집으로 갔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다. 윤소명이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요. 예. 잠이 깼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둘은 함께 아침 준비를 했다. 재료를 썰고 국을 끓이고 그릇을 준비했다. 윤소명이 웃으며 말했다. 잘하네요. 아직 서툽니다.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무진은 윤소명을 봤다. 윤소명도 무진을 봤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하루가 시작되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다. 무진은 바쁘게 움직였다. 국밥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땀이 났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저녁이 되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났다. 무진과 윤소명만 남았다. 윤소명이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거짓말. 무진은 웃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솔직하네요. 둘은 마당에 앉아 잠시 쉬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윤소명이 말했다. 무진 씨 계속 여기 있을 거죠? 무진은 윤소명을 봤다. 예. 여기 있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합니다. 윤소명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무진도 미소 지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무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무지는 생각했다. 이것이 삶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 일어나고,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고, 밥을 먹고, 잠드는 것. 그것이 삶이었다. 무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다.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푹 쉬어요. 당신도요. 무지는 자신의 방으로 갔다.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다. 오늘도 피곤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무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깨어날 것이었다. 국밥집에 갈 것이었다. 윤소명을 만날 것이었다. 일을 할 것이었다. 무진의 삶은 평범했다.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무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았다. 매일 선택했다. 살기로, 책임지기로, 이 자리에 있기로.